저는 검정 회화를 하고 있는 피정원 작가라고 합니다. 전체 작업의 제목은 언타이틀드가 맞고요, 무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제를 나눴을 때 이제 블랙패스나 뭐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이제 무제라는 건 사실 추상 작가님들이 많이 사용하시고 있는 거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제 불친절할 수는 있어도 이제 어떤 감상을 방해하지 않는 요소로 적용하기 위해서 무제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있고요. 블랙패스는 처음에 제가 뉴욕에서 미술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 자아랑 정체성이 가장 많이 담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시간을 제일 중요시 여겼었어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나 경험을 했던 부분이나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나 이제 포괄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건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패스가 되는 거고요. 패스라는 건 길이다 보니까 0부터 어디까지 가야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걸 이제 시간을 빗대어서 얘기를 한 거였고요. 블랙은 말 그대로 제 정체성이 가장 많이 담긴 색이어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제 블랙 패스가 됐습니다. 처음 이제 영감을 받았던 장소가 동굴이었는데, 이제 그 동굴을 그대로 시각적으로 옮기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작업이 이제 애프터 이미지였고, 어떤 특정 장소나 큰 이제 스케일이 큰 자연에서 느꼈던 잔상이 인상적이어서 그걸 그대로 옮기고 싶었던 작업이 이제 애프터 이미지입니다. 근데 사실 애프터 이미지는 블랙패스 안에 들어가 있는 작업이고요. 다만 이제 잔상이 많이 남고 큰 자연, 대자연에서만 옮겼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도 작품의 스케일을 키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프터 이미지라는 것만 좀 분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전체가 다 그냥 블랙패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술을 처음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제 자아와 정체성인 것 같은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검정이랑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인으로서 서양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배웠고, 뉴욕 추상표현주의 작가님들한테 공부를 배웠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만의 미술을, 제 경험을 살려서 한다고 생각이 들어, 사실 완전히 새로운 미술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오로지 저만이 할 수 있는 미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체성 또한 요즘에는 동시대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많이 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블랙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랑 사용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만들게 된 계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 정체성과 제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미술로서 사용하는 이유는 좀 다른데요. 어떤 잔상이라든지 기억을 명확하게 할 때 눈을 감듯이, 이제 저는 그 검은색 부분이 제 텍스처 부분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눈을 감기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억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잔상을 떠올리게 할 때 무의식적으로 첫 번째로 하는 행위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을 꿀 때라든지 아니면 옛날 기억을 되살릴 때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게 되는데, 작업을 볼 때는 눈을 감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제가 그 대신에 눈을 감게 만들어 드린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재료들을 연구하면서 저랑 가장 흡사하다고 느꼈던, 비슷한 상황이라고 느꼈던 재료가 이제 먹과 블랙제소였는데요. 먹은 큰 화선지나 아니면 이제 한지에도 이제 브러쉬 스트로크가 하나만 있어도 그 자체로 되게 의미 있어 보였어요. 뭐 여백엠이라든지 뭐 이런 맥락적인 부분보다도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느낌이었고, 반대로 블랙제소는 아무리 큰 캔버스에다가 블랙제소를 다 칠해도 그게 색의 의미보다는 재료의 의미였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나 미국에 있었을 때 모습과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재료를 섞어서 이제 저만의 검정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제 마티에르는 제가 처음 미술을 시작했던 순간으로 돌아가게 만드는데요.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어떤 장소를 보고 이걸 시각적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곳이 동굴이었는데, 이제 동굴을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 기억 아니면 시간으로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테리얼도 좀 이제 텍스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제가 자연을 가장 많이 옮기는 이유는 제가 느꼈을 때 자연에서 만났을 때 좀 인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좀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의문이 되게 만드는 부분들이 사실 인간이 만들면 그렇게 흥미롭지 않더라고요. 그냥 그게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경이롭고 흥미로울 때가 많은데, 저는 그걸 역설적으로 제 걸로 다시 표현을 해서 이제 제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옮기는데 좀 흥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줬던 곳이 공교롭게 자연이 좀 많은 것 같고요. 특히 대자연에서 느꼈던 어떤 감정들이나 아니면 제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에서는 대부분 자연이라는 건 늘 속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라는 게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추상 미술을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작가의 손짓이나 몸짓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구현하는 게 아니라 작가의 개인적인 형태에 의해서 해석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자연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다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추상은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 자신한테 가장 먼저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솔직한 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거,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걸 담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람객이나 타자들이 느끼는 감정까지 이제 예측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지금 단계는 솔직하게 담는다가 먼저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랜드 캐니언이나 나이아가라 폭포처럼 대자연이 주는 그런 웅장함을 제가 작업으로 그대로 구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엔 너무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물리적인 것도 있고 감정적인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제 역량이 어떤 대자연을 담기에는 그것도 캔버스에 한정돼서 담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한 사람이 어떤 대자연에 가서 내가 이 정도의 감정을 느꼈습니다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달한다면 대자연으로 옮겨드리진 못해도 대자연에서 느꼈던 그 감정이 그 사람의 기억을 다시 건드리게 될 거고, 그러면 그 순간에는 그분이 그 대자연에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는 과정은 일단 스케치들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제 스케치 과정에서 검은색 면적은 얼만큼을 할 건지 아니면 이제 크랙은 어느 정도로 만들 건지를 결정을 하고요. 이제 시멘트랑 이제 미디엄을 섞어서 가장 밑바탕 작업을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디엄을 사용해서 크랙을 만드는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그냥 상온에다가 냅둬서 크랙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고, 진짜 열을 이용해서 크랙을 이제 만들 때는 이제 일부러 뜨겁게 만들거나 차갑게 만들어서 이제 작은 균열을 만들지 큰 균열을 만들지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이 다 끝나서 제가 의도한 바로 이제 그 크랙이 나오게 되면 이제 오일 작업을 거치고, 그 다음에 오일 작업 중에서도 만약에 이제 갈키드라는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옐로잉이 산화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작업이 다 완성된 뒤에 한 2달 가량은 제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크랙을 사용하는 이유는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자연에서나 아니면 제가 직접 갔던 곳에서 크랙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옮기는 과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2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모든 부분을 제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옮기고자 하는 그 부분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대신 표현해 주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아무리 기억을 한다고 해도 일정 부분의 기억엔 소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크랙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크랙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재밌는 부분이
시간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크랙도 약간 그렇거든요. 이제 2주간의 과정 아니면 이제 열로 이제 크랙의 이제 크기를 만드는 과정은 사실 제가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나오고 나서 뭐 덮는다, 한다를 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시간이랑 되게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시간도 지나고 나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못 느끼는 부분들이 많아서 크랙도 그런 부분에선 좀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요. 저는 원래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구현하려고 했던 그 동굴에서 동굴을 그대로 옮기는 것보단 동굴에서 제가 무엇을 느꼈는가를 옮기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기록 말고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걸 느꼈고 어느 부분에서 뭘 느꼈고 이런 것들을 다 세밀하게 기록을 해놨었는데 이제 그게 현재 지금 하는 작업들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작업으로 구현하고 싶은 순간이 온다면 일단은 사진과 기록을 최대한 많이 해놓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과 그 시간이 조금 지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일기로 기록되는 감정이 조금 또 달라서 최대한 다 세밀하게 다 작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할 때는 그때의 기억들을 또 다시 꺼내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정도는 나눠져 있는 감정들을 다 보고 가장 저한테 지금 현재 순간에 와닿는 감정들이나 기록들을 그대로 꺼내서 스케치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치화해서 이제 작업으로 옮기는 거고요. 저는 어떤 그런 정당성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제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작업을 검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작업이어서 사실 그냥 저한테는 레시피나 팔레트 역할을 해주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 작업에 대한 해석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는 어떤 감정적인 요소나 아니면 제가 느꼈던 경험이나 감정을 쓴 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 재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단위를 써놓거나 아니면 그냥 그 미디엄을 사용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옮겨놨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만 알아볼 수 있는 단위를 사용하고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글을 써놓기 때문에 이게 제 작업을 감상하는데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는 저는 생각을 안 해서 일단 저는 제 작업을 할 때 제가 사용하는 재료의 만큼은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작가님들도 그 당신의 재료들을 연구할 때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저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었어가지고 이제 제가 미디움과 시멘트 가루를 많이 섞는데요. 이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습도나 온도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이해하려면 기록해두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무작정. 이제 같은 재료, 뭐 같은 온도여도 똑같이 나오지 않는 거에 좀 많이 분노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다르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계속 무작정 했던 것 같아요. 쓰는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습관화가 됐고 지금은 그 기록들 덕분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미술은 그러니까 제가 만들 수 있는 텍스처나 제가 만들었을 때 좋았다고 생각했던 작업들은 다시 재제작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작업 중에서 이 부분을 좀 검수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기록을 통해서 검수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기록은 저한테 약간 제어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힌트처럼 작용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회화의 가장 큰 매력은 비언어적인 것들을 작가의 몸짓이나 행동을 통해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다른 매체들도 다른 미디어나 뭐 다른 조각이나 여러 가지들도 작가가 직접 들어가서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가장 직관적인 건 아직은 저는 회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레이어가 쌓이고 어떤 사람들이 시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화가 아직까지는 조금 즉각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추상은
감정을 옮기는 작업이고요. 그다음에 감정은 보편적인데 표현은 개인적일 수 있고 그 중간 지점이 추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만나게 해주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장소를 갔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타자랑 그걸 이제 같이 공유할 때는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왜 느꼈는지에 대해서 스케치를 하고 느꼈던 이미지들이나 여러 매체들을 조합해서 일단 제가 제일 먼저 느낄 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보편적인 감정까지는 끌어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개인적인 표현이라고 했던 본인들이 느끼는 어떤 경험은 제가 아직은 좀 자질이 부족해서 거기까지 모시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제 목표는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나 감정까지는 사람들이 비슷하게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숭고라든지 웅장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제가 대자연 속에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을 같이 느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추상화를 하는 사람으로만 되게 되는데 그래서 한 번씩은 이제 제가 하는 미술은 제가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술사에서 추상이라 하면 칸딘스키 때부터 올라가게 돼서 제 미술사조를 찍어야 되는데 저는 추상 표현주의도 당연히 들어가 있는데 그냥 새로운 제 언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에서 추상이라는 거에 딱 들어가 버리면 빠져나오기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예술이란 가장 솔직한 태도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거짓 없이 솔직하게 담아낼 수 있는 게 저한테는 지금 예술인 것 같습니다.